입지 않는 옷, 내 옷장 속에 입지 않는 옷 비율. 이건 한국의 연구소가 2021년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21%는 입지 않는 옷이다.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옷장도 한 번 검사해보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시작한 운동이 21% 파티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함께하고 있는 협동조합 책방에서도 2달에 한 번씩 저 파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옷 안 입는 옷 가지고 나와서 바꿔 입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옷들이 사랑받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만약에 옷에게 혹은 사물에게 생명이 있다, 의식이 있고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어렵겠죠. 물론 사람은 정말 다양한 존재여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반려동물을 버리기도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지 않은 게 있죠. 생명에게는 얼굴이 있고 눈빛이 있고 아까 앞에 강연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제가 생각한 이 책의 주제, 마지막 딱 떠오른 단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옷에는 비밀이 있었죠. 그 주머니입니다. 주머니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손이 들어오면서 의식이 깨어나는데 진짜 비밀은 뭐냐면 이 주머니는 반지를 갖고 있어요. 이 옷은 구멍이 뚫렸고 거기에 언니가 사랑의 징표로 받았던 반지가 그 구멍으로 빠져서 옷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언니도 찾지 않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언니는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얻어 입은 노숙이는 그 반지를 찾아서 그걸 팔면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끝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마도 슬픈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반지가 있는데 언니의 손은 거기에 닿지 않고 노숙이는 거기에 반지가 있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나 옆에 그게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지나가고 났더니 한참 뒤에 혹은 한참 지나고 나서도 모르는 일은 무수히 많죠. 그 책장을 딱 덮으며 제가 떠올렸던 생각이 정확히는 문구가 내 안의 방이었어요. 저런 반지가 나한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게 뭔가 내 안에 있다면 혹은 내가 지나온 세월에 혹은 내가 앞으로 닥칠 일들 속에 있다면 그 방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잘 보살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만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과 내 안의 내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세상 속에서만 찾는 경우가 많죠. 세속 속에 있는 것들, 물질들, 권력들, 명예들,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컨대 그런 것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내면을 외면한 것이라면 내 내면 속에 어떤 나 자신의 단단함, 나 자신 속에 있는 반지 같은 것들이 그것과 함께 성장하지 않는 이야기라면 그건 굉장히 곤란하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장을 덮으면서는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 옷의 주머니가 나의 내면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코르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극 공연 잘 보셨죠? 네, 연주도 잘 보셨고요. 자, 멋진 연주 들려주신 와이즈님 그리고 배우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강연과 공연으로 미처 못한 이야기를 우리 강다민 작가님 직접 모시고 그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게 강다민 작가님 그리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기 주인공인데 거의 막바지에 행사의 80%를 소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0%에 등장하게 되셨는데요. 저희 그런데 나름대로 잔치상을 벌였는데 어쨌든 오늘 인사 말씀하고 오늘 행사 지켜보신 소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제가 작가라는 인식을 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작가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지고요. 평소에 저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 쓰는 일을 주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이 특별히 작가로서의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오고 살아가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 이제 제가 감동적으로 공연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작가님이 지역예술 작가에 이제 선정되셨는데 사실 그 강원도가 본인 그 원래 뭐 일본 말로 하면 나와바리가 아닌 서울 분이 몇 년 전에 가셔서 거기서 이 작가로 지역에서 지역문화재단 추천받아서 작가가 됐다는 것 사실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작품을 사실 되게 잘 쓰지 않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비슷한 점수라면 나랑 같이 아는 사람이거나 지역 사람을 줄 텐데 작가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우수 작가로 되셨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우수 작가로 추천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같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게 되셨잖아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작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저는 사실 서울 경기도 쪽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아예 바꿔서 이사를 가본 것은 태어나서 저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사를 가자마자 이제 지금 이 책을 집필을 하고 거기에 강원도 사투리로 된 부분들을 이제 사투리 번역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좀 지역 작가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 쪽 작가가 많이 없으니까 그 희소성에서 좀 선택이 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겸손한 자기 분석하셨는데요. 우리 그 조일구 선생님은 평소에 이렇게 사회학자는 또 보면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근거로 많이 삼기도 하고 그거를 사회를 바라보는 창으로 문학 작품을 이렇게 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읽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하려고 그러고요. 사실 문학 작품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또 노래 음악 같은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재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해요. 제가 그 작가님께 죄송한데 제 광고를 좀 하자면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화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에 18편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출발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이 조술에도 아마 강다민 작가님의 작품이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는 그럼 저작권료로 떡볶이 한번 사시는 걸로.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인데, 네, 저희 공연의 인기 코너입니다. 나름대로 때로는 주로 OX 퀴즈인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하나 둘 셋 외치면 의식의 흐름을 따라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묻지 않을 테고요. 오늘 답변은 한국 문학사나 세계 사회사에 단 한 줄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답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 나한테도 적용된다. 물론 긍정적으로.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벌에 50만 원 이상 유명 브랜드 옷 하나 이상 갖고 있다. 무려 직접 샀다. 하나, 둘, 셋. 오, 좋습니다. 세 번째,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가격 꽤 나가는 옷 사달라고 떼쓴 적 한 번은 있다. 하나, 둘, 셋. 없다고. 네, 오늘 나의 복장 상태에 공연 출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입은 게 맞다. 하나, 둘, 셋. 네, 신경을 쓴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다섯 번째, 1000만 원 세계적 명품 옷 선물 대 100만 원 한우 선물. 나의 선택은 마이크로 하시면 됩니다. 한우냐 1000만 원짜리 옷이냐. 하나, 둘, 셋. 한우. 옷걸이가 좋다거나 옷 잘 입는다는 이야기 살면서 여러 번 들었다. 하나, 둘, 셋. 즐거워. 한여름 어떤 입을 것인가인데요. 한여름 거위로 만든 방한복 입기 한겨울 수영복 입기. 하나, 둘, 셋. 수영복 입기. 네, 좋습니다. 어떤 것도 입으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만난 관객들, 올해 내가 만난 관객 독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뭐 부분이 굉장히 큰 분이니까 집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몇 개 좀 해야 되니까요. 우선 강남인 작가님한테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조영도 쌤 이야기 중에서 이거 되게 인상적이다. 요 이야기 이렇게 확 받아들이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조영도 쌤한테 요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행복과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저도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6월 20일에 제가 제일 사랑하던 고양이가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3달 정도를 이제 펜로스 증후군을 심하게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보살피고 이 친구가 아파서 간병을 1년을 투병을 했는데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케어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는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점이 이제 반가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혹시 없으실까요? 여쭤보고 싶. 아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에 딱히 없다는 말씀. 네, 앞에 때로는 인물 딱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영훈 쌤은 저기 읽으시면서 작가 만나면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작품 내용과 관련해서 설정이라든지 구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네, 원래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여기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미 여기에 적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뭐냐면 저는 왜 앞에 세 이야기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썼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연작 소설에서 연작이 아닌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옷을 주인공으로 썼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딱 쓰셨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이걸로 들었는데 교체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네. 그러면 답변 좀. 그 이야기를 원래는 이제 앞에 3편만 사람이 주인공,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 3편으로만 된 완성을 시킨 책이었어요. 그런데 저 속으로도 뭐가 좀 끝이 덜 났다는 느낌이 좀 찜찜한 마음이 계속 있었고 출판사에서도 이거는 정말 비하인드인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짧다고 책이 너무 얇다고 이 책을 돈 받고 팔기가 좀 애매한 분량이다. 네. 분량을 좀 늘려라. 네네. 아유. 라고 해서 그동안 잘 포장해 왔는데 처음 이렇게 솔직하게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뭐 약간 때우려고 했는데 이런 명작이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덕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작가님 작품을 이 작품 있잖아요. 이 작품 주머니에서 작품을 처음에 구상했던 거하고 실제 결과가 좀 달라진 게 있다든지 혹은 쓰면서 이거 어떻게 쓰지 막 가장 고심을 했던 대목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이 이제 좀 급하게 쓰여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 것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저도 아직 좀 풀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응축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술술 잘 써졌던 것 같고요. 네. 생각을 좀 오래 하고 저도 원래 생각을 오래 하고 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고민을 했다고 쓰는 시간은 하루 정도라서 그렇게 막 막히거나 힘들거나 하는 점은 없었던. 구상 생각했던 게 달라진 것도 크게 없고 막히거나 이런 건 없고. 혹시 작가님은 또 우리 작품 내용 이번 작품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셨던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늘 그런 게 있는데 책을 하나 쓰고 나면 요 이야기에 어떤 뭔가 남는 게 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책에 혹시 어떻게 쓸까 하는 막 생각을 막 가진 게 있어요. 작년에도 저도 책을 하나 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번 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책 정확히는 이제 여기 단편 주머니의 말을 읽으면서는 그 주인공 회색 코트가 마지막에 언니를 만나지 못하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코트가 혹은 그 주머니가 그 다음번에 어떻게 혹시 그 뒷이야기 그걸 출발점으로 잡아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마음속의 구상 같은 게 있는지 헐면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도 그 출판사에서 이제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년 혹은 동화책으로 좀 어린이들의 시선에 쓰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제일 겁을 먹었던 거는 저는 옷을 전혀 모르고 옷은 바지와 티셔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셨는데요. 네, 오늘은 신경 써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패션에 대해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데 지금 벌써 또 다 까먹었어요. 바지도 종류가 되게 많고 티셔츠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쓴 거고 지금도 이미 잊어버렸고 그래서 옷에 대해서 다시 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작가 소개 때 사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작품 활동하는데 그 조카가 엄청난 동력이 됐다고. 조카한테 그림책 쓰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청소년 소설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드디어 청소년 소설을 썼는데 그 조카가 고등학생 조카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도 궁금하고요. 청소년들을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창작에 있어서 뭐가 좀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수업을 나가서 만난 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뉴스에 나오는 청소년이 뉴스에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일로 나오진 않고 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좀 어떤 선입견이 있는 상태로 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한 모습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대한 좀 생각이 바뀐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조카는 제가 그림책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읽었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네. 저기 있어요 지금.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는 적은 없어요. 네. 상처 받을까봐?
재미없다고 할까? 아, 혹시 읽어보셨어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네. 소설이 재밌어요? 연극이 재밌어요? 소설이 재밌어요. 네, 남세리 끝에 소설이 더 재밌었다고. 네, 인정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작가화, 내가 글을 쓴다. 작가라는 게 이 소설에 보면 작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 노숙인한테 코트를 벗어 해주는 사람도 작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도 작가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러면서 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럼 이 소설에서 그 글쓰기라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의미이고, 그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구원이나 행복이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두 분도 어쨌든 글을 쓰시고 하시는데 두 분에게 글이라는 건 이거 갑자기 나온 질문입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적이 없는 질문. 예,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끔씩 어떤 분들 뵈면 그 책 읽었는데 하면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저기 있구나. 나는 글 쓸 때만 정의롭다. 네.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는 되게 사람이 착해져요. 네, 글을 쓸 때는 뭔가 올바른 걸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 굉장히 사실은 좀 좋게 말해서 마음에 부담이 가고, 달리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요. 저 글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닌데 글은 저보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 내가 굉장히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나보다 더 큰 글을 쓸까? 나는 존재가 이만한데 저렇게 큰 글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 글의 힘 때문에 그 글이 세상에 나가버렸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글을 쓴 분들을 막 만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큰일이다. 이를테면 저에게는 글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내가 글을 써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좀 잘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반대로 생각하면 글 쓸 때마저도 불이에 불타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 작가님한테는 특히 이 소설에서의 그 작가 글쓰기, 이건 되게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내가 나를 살리는 글쓰기여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쓰기 때문에 사실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고요.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있는 소설가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살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같은 커다란 생각을 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까처럼 뭐 기왕에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지금 본인의 이제 어쨌든 두 분이 글을 쓰고 강연하고 이런 것도 이제 사회학자 같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작가로서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 본인들의 지금 향후 집필 활동이나 뭐 이렇게 창작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물 같은 게 있다, 사물이나 소재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어떻게? 네. 저는 여기 써 있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좀 잘못 이해를 했었나 봐요. 이걸. 괜찮습니다. 뭐. 저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글을 쓰는 게 되게 불안하고
새로운 걸 써내야 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는 글을 써야 되고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포근한 장소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맞네요. 이불이라는 사물이 굉장히 따뜻함이라는 그 영향을 선생님 네, 제가 저기 쓰고 싶은 지금 머릿속에서만 구상하고 아이템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거를 꼭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책에 대한 책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책을 읽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었던 쓰려고 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사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글을 배우시고 나중에야 책을 읽게 되신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굉장한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혹은 큰 문화적인 의미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여러 가지 계기에서 공부하다가 많이 접한 사례들이 많아서 우연히 이분을 이런 데서 이렇게 알았는데 다른 데서 봤더니 그분이 이런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노동운동사를 맡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분이 있었구나 했는데 저하고 나이 거의 비슷한 분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안타깝다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독서운동사에서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책을 읽는 모임이 있었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도서원 이런 이름 못 들어보셨죠? 그런 게 부산 경남 지역에 있었대요. 그분이 거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 참가자 이름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런 분의 인생에 막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내가 꼭 그런 걸 쓰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각별히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고 심지어 책을 파는 사람이기도 한데 책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책에 대한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강다윈 작가님에게는 강다윈 작가님 쓰신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 주머니의 말 말고 다른 작품을 잠깐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네, 작가님 지금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어떤 작품과 상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항상 책을 쓸 때 사회적인 주제성을 가지고 쓰는데 이 책은 패스트 패션이었다면 이 책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쓴 책이고 무서운 집, 재밌는 집, 이상한 집이라고 세 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릴 대목은 집의 말이라는 단편이고요. 집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 옷이 말했다면 이번에는 집이 말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한 층으로 된 아주 작은 집이었죠. 나는 마당도 아주 작았고 담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오는 고양이도 막지 못하는 집이었죠. 하지만 부부는 그런 나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깨끗이 쓸고 닦고 화단도 만들고 매일 집에 들어오면서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계단을 있는 힘껏 낮추어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가시면 대문을 꼭 잠그고 가스불에 다가가지는 않는지 마당에 핀 꽃을 가지고 잘 놀고 있는지 하루 종일 아이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때때로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쌀 때면 나는 담장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밖에서 이불 빨래가 보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 책 또한 집이라는 의미와 그래서 의식주에서 의와 주의 두 권이 이제 어떻게 우연히 작년에 나오게 되었는데 집에 대해서도 집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보금자리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혁은 쌤에게는 그 미리 질문이 한 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쭤보는 걸로. 이게 사회학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존의 관계망은 헐거워지고 새로운 관계 맺기는 귀찮음과 망설임, 두려움으로 외로움과 고독, 소외의 문제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과 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생 이막의 관계망을 만들어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아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중에서 사회학자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선생님 사회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들 말을 해요. 저희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고 다른 수업이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 똑바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마 비슷하게 느끼는 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고립되고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